진짜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속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업은 특출난 사람만 하는 거야. 창업은 애초에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저는 이게 특정 소수의 상위 계층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대중적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넥스트러너스 대표 이한별입니다. 넥스트러너스는 자체 개발한 LMS를 기반으로 창업 교육 그리고 디지털 역량 교육들을 하고 있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작년에는 4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에는 이미 상반기에 작년 매출을 넘어서면서 100억 매출 달성과 20% 이상의 영업이익을 만드는 성과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4살 때부터 스타트업 씬에 들어와서 정말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가장 처음은 엑소더스 ENT라는 회사를 코파운더로 창업해서 코인스플레어라는 음원 리워드 서비스를 런칭했었고요. 또 아이들 덕질하는 서비스인 최돌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고시원을 포함한 1인 주거 공간 플랫폼인 고방이라는 서비스에 이제 주주로 합류해서 또 초기 프로덕트 개발에 기여하기도 했었고, 제니스 헬스케어라는 스타트업에 제가 CTO로 합류해서 2년 정도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작은 M&A를 하는 성과도 경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스타트업이 아닌 부류의 창업의 경험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전에는 대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중고 코딩 학원을 런칭했었습니다. 거의 8년 전에 런칭해서 대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초중고 코딩 학원으로 성장을 시켜냈고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행한 게 있는데 한강에서 캠핑용품을 대여해주는 한강의 피크닉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했었어요. 그래서 이 한강의 피크닉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거의 연에 1억 이상의 순수익을 얻을 정도의 재미를 봤던 사업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외식업도 했었고요. 렌탈 스튜디오 같은 사업도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아닌 자영업 또는 장사 그런 부류의 창업들도 해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쇄 창업을 해왔잖아요. 이 연쇄 창업 경험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겠네, 부모님이 지원해줬으니까 사업을 이렇게 여러 번 할 수 있었겠지, 이런 오해들도 하시고요. 또 심지어는 어렸을 때부터 과거 영재고 출신이거나 스카이 출신이거나 아니면 해외 대학 출신이거나 이렇게 그냥 애초에 엘리트고 특출난 사람이었겠지 라고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참 이런 말을 들을 때 제가 진짜 민망할 정도인 게, 저는 사실 금수저도 전혀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특출남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저는 창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선택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제가 창업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집안이 아니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저희 학창시절을 얘기해보면, 학창시절에 저는 정말 특출남과는 너무 거리가 먼 학생이었어요. 항상 이제 반에서 한 15등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중간의 학생이었고, 고등학교도 정말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었습니다. 수능을 봤는데 그때 아마 제가 첫 번째 수능의 결과가 4, 5, 5, 6 이런 성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재수를 선택했었죠. 재수를 한 이후에도 기대했던 결과값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되게 유의미한 어떤 성적이 나오진 않았었고, 정말 간신히 인서울하는 정도의 대학교를 이제 입학해서 학부를 이제 진학하게 됐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저는 정말 특출남과는 거리가 멀었고 특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건 과거였고 저는 지금 제가 굉장히 특출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성과를 만들고 있는 거겠죠. 정말 평범했던 제가 이렇게 특출나지고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지 창업이라는 진로를 선택했다는 거, 제가 취업이 아닌 창업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고 창업을 해나갔다는 거, 이것 때문에 제가 특출나졌고 이것 때문에 성과를 냈다라고 항상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밀도 높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단지 역량적인 성장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창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도 계속해서 더 견고하게 파악을 하게 되고요. 또 내가 뭐에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역량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가치관조차도 이 창업을 해나가면서 무조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했고, 창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특출나졌고, 그래서 성과를 냈다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미 특출난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면 특출나진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창업교육 스타트업을 운영하게 된 가장 큰 계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너무 평범했잖아요. 저도 너무 평범했는데 창업을 했고, 그래서 특출나졌고, 그래서 성과를 냈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평범한 사람도 창업을 할 수 있고 창업을 통해서 특출나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0번 넘는 창업을 하면서 얻었던 노하우 같은 것들을 공식과 이론으로 정립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2년 동안 제가 직접 창업 교육을 하고 후배 창업가들을 양성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나왔었는데요. 거의 2년 만에 월 매출이 10억을 달성하는 한 개 기업이 나왔고요. 또 월 매출 1억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10개 이상이 나왔고, 또 월 매출 5천만 원 이상 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약 40개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이분들이 과거를 보면 저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과거에는 정말 평범 그 자체였던 분들인데 창업을 통해서 특출나졌고, 그럼으로써 지금 성과를 내고 계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앞서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증명하고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을 했던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압도적으로 큰 성과를 내신 밀레니얼 머니스쿨 대표이신 신희인 대표님인 것 같아요. 신 대표님을 만난 건 3년 전이었는데 제가 어떤 유튜브 채널에 초대가 돼서 게스트로 이제 출연을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때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PD님이셨고요. 그때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제가 운영하는 이제 창업 부트캠프라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시면서 교육을 이제 들으시다가 딱 이제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퇴사를 하시고 지금의 밀레니얼 머니스쿨을 창업하셨고, 지금 올해 1월 기준으로 이미 월 매출 10억을 달성하면서 정말 1년 만에, 창업하신 지 1년 됐는데 1년 만에 정말 압도적인 성과를 내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이제 기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직장인과 거의 동일한 삶을 살고 있었고,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정해진 일을 하고 퇴근하는 정말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창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계기로 라이프 해킹 스쿨 이한별 대표님을 인터뷰차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창업과 사업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알고 있던 정말 대단한 분들만 도전하는 창업이라는 거를 이렇게 좀 쉽고 가볍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가는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거를 그때 처음으로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충격을 받았다고 하나? 그런 게 있었고, 그때를 계기로 처음 창업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됐고, 또 그게 또 이제 여러 교육도 참여하게 되고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오늘처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출나서 창업하는 게 아니라 창업하니까 특출나진다는 걸 거의 99%로 믿고 있었거든요. 한 1% 정도의 의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1% 정도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 1%마저도 완벽하게 100%로 마침표를 찍어준 대표님이 계십니다. 그 대표님이 바로 KF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현빈 대표님이세요. 제가 막 말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님들하고 이제 영업을 이제 처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대표님, 본부장님 계시고 제가 있고 이제 한별 대표님이 있었는데 4명이서 이제 영업 미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영업 미팅을 하는데 제가 말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영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 영업이 끝나고 저희 한별 대표님이 저를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영빈님은 영업을 너무 못하는 것 같다고. 이제 프랜차이즈 마케팅 이제 대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 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이제 매출을 좌우하는데 그 정도 영업 실력으로는 절대 단기간 안에 매출을 달성할 수 없겠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기존에 이제 경남 남해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남들이 고등학교 다니듯이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해야 할 공부하고 그냥 좀 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부산 쪽으로 이제 대학교를 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이제 공대생이었는데 공대 관련돼서 이제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다니다가 회사 생활이 좀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하고 또 다른 이제 직장을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찾던 중에 이제 이디야 커피라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어가지고 기존에 뭐 생산 관리직이라든지 R&D 관련 이제 일을 했었다면 좀 색다른 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디야 커피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창업을 이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시골에서 다니다가 이제 도시 쪽으로 이제 대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니까 팀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하는 거예요. 한 6명, 7명이서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하면서 조별 과제를 이제 하는 거였는데
제가 느끼기에 6명, 7명 중에 그냥 가장 못한다라고 느꼈어요. 그냥 저는 대학교에 가면 이제 공부도 다들 안 하고 그냥 취업 걱정도 이제 크게 다들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이제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구나라는 걸 이제 되게 많이 느꼈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평범함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던 것 같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저한테는 이제 회사라는 게 되게 엄청 크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느끼고 이제 입사를 한 게 아니고, 회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사람들의 실력만큼 내가 어떻게 따라가지라는 고민이 신입사원 때는 정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사하고 1년 정도는 이제 일반 이제 회사 업무 자체도 따라가기 위해서 되게 많이 이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막 직장에서든 대학교에서든 평범한 사람들이 오히려 대단해 보였던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최보현 대표님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최보현 대표님은 정말 제가 거의 1000명 가까이의 창업가들을 교육하고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 중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 질문의 끝에는 뉴뉴가 있었어요. 뉴뉴, 웃는 표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질문하실 때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뉴뉴. 이거 제가 실수한 거 아닐까요? 뉴뉴.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다 이제 노심초사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이셨던 거죠. 저희 교육과정을 참여하시는 중에서도 실제 직장인이셨고요.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해오던 분이시다 보니까 뭔가 주도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고 이렇게 창업이라는 경험이 없다 보니 계속해서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해답을 찾는 방법을 터득하신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렌탈 스튜디오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계시고, 지금은 공유 오피스 비즈니스까지 확장해서 엄청나게 잘 성장을 하고 계신 케이스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업으로 빠지게 됐던 계기가 학창 시절이나 그 20대에 제가 성과를 낸 게 없어서 사업으로 빠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항상 왜 난 성과를 못 내지? 했었는데, 학교에서도 좀 전문대를 가게 됐고, 전문대를 당연히 나오니까 좋은 회사를 갈 수 없었고, 좋은 회사를 못 갔는데 거기에서 뭐 이직이나 뭐 시험 준비를 할 마땅하게 저 스스로 그런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내가 좀 괴리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생각을 하면 목표가 너무 크니까 아예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그러면 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인데 지금 성과를 낸 사람들을 따라잡으려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사업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거를 실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냐면, 영어 학원도 한 번은 가려고 학원비를 내고 한 번도 안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려워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게 영어가 아닌데 도피처럼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성과도 안 나오고 스스로 이걸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과를 내는 거는 당장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돌아오는 그런 뭔가 금액적으로 딱 목표치의 매출을 찍어놓고 그거를 달성해 가는 과정이 한눈에 보이니까 좀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창업가는 세일즈 역량을 저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일즈를 못하는 창업가는 저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당연히 그 세일즈 역량을 미리 갖추고 창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일즈 역량이 성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진석 대표님의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 대표님이 잠재적 고객에게 전화해서 전화 영업을 해서 실제 구매 전화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챌린지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전화 영업을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막 이제 목소리가 막 이제 염소처럼 막 떨리고 있고, 또 막 손도 이렇게 벌벌벌 떠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또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 한계를 깨고 특출 낮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전화 영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개발자라는 직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영업을 할 일이 전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업을 하지 않았다면 영업을 평생 동안 할 일도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세일즈하거나 또 이런 구매 전화를 만들고 매출을 내는데 엄청나게 능숙해지셨고, 꽤 높은 성과들을 만들어내면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대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컴퓨터를 전문으로 배우는 과가 아니었다 보니까 이제 근데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는 이제 혼자 독학을 하면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데 저는
이게 뭔 말이지? 하면서 계속 한 며칠 동안 헤매고 있었던 그 정도로 그냥 저는 능력이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려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제 사업을 굉장히 자신감 있는 말투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좀 네트워킹 행사도 다니고 많은 모임 자리도 가면서 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처음 나갔을 때는 그냥 작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밖에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점점 계속 그런 자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 사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관심 있는 고객들도 생기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좀 성장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창업을 하지 못하는 진짜 큰 이유가 있죠. 그 큰 이유가 아이디어가 없다, 아이템이 없다, 이런 얘기 정말 너무 많이 저도 듣고 창업을 안 하시는 분들의 가장 좋은 구실과 좋은 명분인데 아이템과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한다 라고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없어도 창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세계 최초의 무엇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교육을 해서 지금 창업적으로 성과를 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뭔가 독창적이고 세계 최초의 아이템을 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썼고 벤치마킹 전략을 써서 지금의 성과를 만드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그로스앤딕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현직 대표님, 이분이 만든 학원이 제가 대전에서 했던 학원을 그대로 패스트 팔로워 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했냐? 이분은 포항에서 하셨습니다. 제가 카이스트 근처인 대전에서 했는데 이분이 포항에서 그걸 똑같이 하셔서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학생 수를 늘리면서 점진적인 성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블록 코딩부터 해서 파이썬, C 언어, 다양한 우리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많이 배우는 언어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언어들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대회반으로 많이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파이썬 먼저 배우고 그 파이썬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큰 대회, 정보 올림피아드라든지 또는 이제 코드페어라는 또 그런 대회들로 많이 연결시켜서 지금 학생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포함해서 학생 수가 한 63명, 64명 정도 되고 월 매출은 1,4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때 뭐부터 해야 될지 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게 코딩이었고 창북캠 300 강의를 들었을 때 사례로 발표해 주셨던 이제 이한별 대표님의 그 코딩 교육 사업이 딱 내가 그대로 벤치마킹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냥 실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KF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계신 정현빈 대표님이 하시는 이 사업도 사실 엄청나게 벤치마킹하고 패스트 팔로우를 한 사례예요. 뭔가 독창적으로 저희가 최초로 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프랜차이즈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대행 사업인데 프랜차이즈들 가맹점 모집을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창업 포트캠프 이제 심화 과정을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한별 대표님께서 한 5개 정도 이제 아이템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기존에 이제 이디야 커피라는 프랜차이즈 회사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런 프랜차이즈 관련된 사업이 제가 가장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기존의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 대행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이제 세일즈 역량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배워보고 빨리 습득하고 싶어서 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맹점 모집을 도와주는 이 사업을 제가 페이스북을 그냥 이렇게 염탐하다가 무슨 광고 글이 하나 딱 뜬 거예요. 광고 글이 떴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맹점을 도와주겠다 이런 광고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클릭해봤죠. 클릭해봤는데 랜딩 페이지가 쭉 있고 프랜차이즈들 대상으로 어떻게 가맹점 모집을 도와줄지에 대한 내용들이 막 이제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는 비즈니스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또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또 조회해 보니까 엄청나게 매출을 많이 내고 있지는 않았지만 한 3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이 15억 이 정도 수준으로 되게 알짜 회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제가 적어놨다가 적임자가 나오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정현빈 대표님이 딱 이제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려서 이제 이 KF 파트너스라는 사업을 패스트팔로우로 따라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독창적인 게 전혀 아니었고 그냥 단지 패스트팔로우로 따라했던 창업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없어도 이렇게 잘 따라가기만 해도 사업적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창업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제가 얘기하는 거에 하나의 증명이자 입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도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얘기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 또해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아니 무슨 창업을 하면 100% 다 성공한다는 듯이 얘기하네. 분명히 망한 것도 있으면서 망한 거를 쏙 빼고 얘기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분명 돈도 많이 날리고 이제 실패하고 망한 경험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쏙 빼고 잘 되는 케이스만 얘기하네 라고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저도 창업을 실패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창업을 실패했을지언정 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 망함과 실패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창업을 하고 이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을 때 많은 걸 잃었다면, 예를 들어서 자본, 1억 원의 자본과 또 1년의 시간, 이런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또 그런 자원들을 잃었다면 망함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반대로 자본적인 투자도 하지 않았고 시간도 한 1, 2개월 안에서 빠르게 실험을 돌려가지고 결과값을 보고 그 결과값이 좋지 않았다면 그건 실패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망함과 실패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하는 창업을 했을지언정 망하는 창업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껏 10번 이상의 창업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10번 이상의 창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큰 자본을 투자해 본 적도 없고 막 1년, 2년 동안 하나의 창업에 몰입해서 거기에 막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집중해 본 경험도 없거든요. 10번을 하면서까지도. 제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가, 가설 검증을 위해서 실험을 했다가 제가 생각했던 가설만큼 고객에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던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었을 때에도 제가 잃은 건 크게 없었던 거죠. 왜냐면 저는 큰 자본을 투자하지도 않았고 큰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험에 실패했을 뿐이지 망하지는 않았던 거죠. 저는 이 포인트, 망하는 창업은 절대 안 할 거야, 그리고 실패하는 창업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깨닫고 나서 하나씩의 창업을 계속해서 연쇄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진짜 쉽게 생각해서 잃을 게 없는 게임이잖아요. 저는 창업이라는 게 확률 게임에도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사위를 던지는 확률 게임과 비슷하다. 주사위로 비유하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이 나오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야 되는데 주사위를 10번 던질래요? 한 번 던질래요? 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나 다 10번을 선택하겠죠. 10번 던졌을 때 딱 한 번만 6이 나오면 우린 성공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이런 이제 큰 성공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많은 창업하는 분들이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요, 정말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1억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기도 하고 1년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뭔가 1년 동안 그 창업 하나에만 매몰돼서 이제 많은 시간적 자원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사위를 한 번 딱 던졌는데 6이 안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 주사위를 못 던지는 거죠. 왜냐? 내가 한 번의 주사위를 던질 때 너무 많은 리스크를 짊어졌고 그 리스크를 실제 감당해내다 보니까 두 번째도 또 1억 원을 잃고 두 번째도 또 1년의 시간을 잃으면 난 이걸 감당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창업가들이 그런 식으로 창업을 한번 해서 망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직장인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창업을 하면서 자본을 크게 들이지도 않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사위를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던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러다가 주사위를 첫 번째 던지고 세 번째 던지고 네 번째 던지다가 하나가 잘 돼서 6이 뜨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6이 안 뜨다가 일곱 번째 또 6이 뜨고, 또 여덟 번째 뜨고, 아홉 번째 뜨고, 열 번째 뜨고, 이러다가 보니 이제 여러 번의 창업 성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창업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망하지 않은 창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는 창업을 하면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은 사실 저는 진짜 창업하기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부 지원 사업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창업하기 전부터 지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부에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하면은 개인의 돈은 그렇게 크게 막 많이 들어가진 않고 투자한다고 하면은 대표 본인의 생활비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노코드 툴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도 MVP를 만들거나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랬지만 그냥 제품이 없더라도 미리 팔아보면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뭔가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리스크라고 함은 되게 돈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뜻하잖아요. 이거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 망하는 리스크가 빚지거나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회수를 못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리스크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없었어요. 리스크 없이 하려면 모든 사업은 마찬가지지만 인건비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일단 제가 열심히 하면 제가 제 인건비는 뽑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게으르지 않고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만큼 그게 또 다 세이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외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이 세상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잘 찾아서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좀 SNS를 좀 활발하게 하는 편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음식 관련된 업이다 보니까 음식 관련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뭐 물론 소비층, 그리고 광고하는 음식을 광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또 온라인 사업자들,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인데, 그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현재의 뭐 우리나라의 음식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뭐 어떤 게 유행이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얻는 편이라서 그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이제 내 사업에다가 좀 접목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정말 대부분의 창업을 이렇게 실패하는 창업을 해왔었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고 실패하는 창업을 해왔냐면, 제가 한가한 피크닉이라는 서비스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가한 피크닉 서비스를 할 때 그냥 정말 계기가 별게 아니었어요. 한강을 놀러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용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강 근처에 있는 용품 대여점 가가지고 캠핑용품 같은 거를 빌려가지고 텐트를 치고 놀아봤죠. 그때 대여 비용이 한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그때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 막 줄 서서 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돈 많이 벌겠다. 이게 원가도 없을 거고 대여니까 마진율도 되게 높을 것 같고 되게 이제 짭짤한 수익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근데 저렇게 또 매장 차리고 또 이렇게 막 렌탈 용품 빌려줄 용품을 다 구비해 놓고 하면은 굉장히 큰 리스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몇 천만 원의 돈도 들어갈 거고, 또 이제 그걸 준비하고 하는데 꽤 시간도 투입될 거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하지 않고 실패하는 형태로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 방식이 이제 첫 번째로 어떻게 했었냐면 오프라인 매장을 차리지도 않았고요. 용품들을 미리 구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뭘 했냐면 한 페이지짜리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랜딩 페이지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용품을 이제 몇 가지 세트를 보여주고 입력해가지고 대여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죠. 그걸 만든 다음에 블로그에 상위 노출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반포한강 텐트 대여, 반포한강공원 캠핑, 막 이런 검색어들에 제가 만든 사이트가 노출되게끔, 아마 기자단 체험단 하는데 한 10만원? 15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이제 예약을 첫 주에 하기 시작한 거 한 5개 정도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5개 세트를 막 구매해와가지고 빌려주고 배달해줬어요. 차로 이제 실어가지고 배달해주고, 전화 오면은 반납 받으러 가고 차로 이렇게 하고, 2주차가 되니까 또 이제 한 20개가 대여가 들어오는 거예요. 5개로는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부족해서 또 5개 더 구비해서 10개 정도를 구비해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제 20명을 실제 빌려줬고, 또 마찬가지로 차로 배송해주고, 이런 과정을 했었던 거죠. 근데 3일차 되니까 40개 이렇게 예약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건 된다 라는 생각을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돈이 벌리고 있었으니까. 매장을 차리고 실제 용품을 구비해도 이제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왜냐? 이미 수요가 있고, 그리고 이미 매출을 내고 있고, 이미 이 수요가 점진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99.9% 확신이 서는 지점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창업을 이런 형태로 진행해왔거든요. 이걸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미리 팔아보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해외에서 유명하신 분이 쓴 책에는 프리토타이핑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교육 과정에 정말 디테일한 사례와 그리고 방법론들을 구체화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저 또한 여태까지 계속해서 연쇄 창업을 해서 망하지 않고 실패하는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또 개나 소나 다 창업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막 이렇게 또 물어보실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첫 번째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누구나 다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누군가는 정말 유니콘 기업에 버금가는 정말 조 단위 회사를 만드는 창업가까지 성장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최대치가 그냥 뭐 근로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월 300만 원, 월 1000만 원 정도, 요 정도가 맥스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유니콘을 만드는 것도 창업이고요. 또 이렇게 3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근로소득이 아닌 내가 직접 뭔가를 팔아서 이제 매출을 내고 소득을 만들었다면 그것도 창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300만 원을 버는 창업가일지라도요. 당연히 전제가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의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창업을 만약에 정말 해서 성과를 100% 내기 위해서는 몰입해야 됩니다. 거의 24시간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는 창업에 올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적 밀도가 있어야만 본인의 역량 성장이 있을 수 있고 특출나질 수 있고, 특출나져야 성과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몰입하고 100% 시간에 기여를 한다면, 투자를 한다면, 저는 누구나 그 몰입을 통해서 특출나질 수 있고, 특출나짐으로써 이 창업적 성과를, 초기의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설령 300만 원일지라도 누구나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창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효율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비효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남들이 볼 때 좀 되게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해야 될 때도 되게 많고요. 또는 되게 루틴적인 반복적인 노가다성의 일을 해야 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마음가짐과 그걸 감수해가면서 실행하는 그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두 번째, 첫 번째까지 지켜낸다면 저는 창업적 성과를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창업을 이제 제로톤을 정말 많이 하면서 정말 많은 이제 비율의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 중 한 명이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 사업을 할 때 학원 홍보를 처음에 막 이제 해야 되니까 처음에 전단지를 이제 만들어서 막 이제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러 돌아다녔거든요. 그때 원래 이제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는 건 불법인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긴 합니다. 그냥 불법인지 아니면 그냥 아파트의 규정에 적절하지 않은 건지. 그래서 이제 아파트 앞에 막 이제 전단지를 붙이러 다니면 그렇게라도 해야 모집이 되니까 막 붙이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비 아저씨가 쫓아와서 막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혼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전단지 붙이러 제가 그때 대학원 근처에 아파트에 가가지고 막 이제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는데 제 대학원 동기가 갑자기 저 전단지 들고 막 이렇게 쫄랑쫄랑 가는 거를 보고 야, 너 뭐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현실적으로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감수하면서 전단지를 진짜 꼿꼿이 붙이고 많은 부모님들한테 홍보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율의 과정도 초기에 되게 많이 겪었었고 아까 한강의 피크닉 할 때에도 제가 초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막 캠핑용품을 이제 짊어져가지고 배달해주고 또 반납 받아오고 또 반납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닦아야 되거든요. 안에 막 먼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먼지 닦고 막 이런 과정을 초반에 제가 다 직접 하고 그런 과정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할 때에도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런 거 요즘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요즘에 이런 거 다 하고 있어 하니까 막 걱정하시는 거예요.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런 것까지 네가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이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다는 거죠. 단언컨대 창업을 하는 이 초반에는 이런 과정들을 무조건 겪어야만 하고 겪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 없이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부끄럽고 조금 창피하고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보면 상처도 받고 이랬지만 그런 과정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실행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100%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씩 제 별명을 신가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 이름과 노가다를 붙여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로 직원이 10명도 안 되고 정말 혼자일 때부터 시작한 이제 뭐 직원 1명과 함께 시작한 이런 사업 하시는 창업자들은 거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진짜 막 쓰레기통 이제 정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한 바닥 닦고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객 한 분 한 분한테 이제 전화 돌리고 문자 돌리고 막 엑셀 작성하고 이런 이제 정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을 다 하거든요. 제가 회계도 잘 못하는데 막 회계 정산도 하고 뭐 찾아봐서 안 되면 직접 막 구청 뭐 세무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루를 다 날리기도 하고 수도 없이 그런 이제 노가다에 가까운 일들을 초기에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결국 이제 나와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대표는 또 이것저것 이제 자기가 한 번씩은 다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큰 불만 갖지 않고 열심히 했고요. 사실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근데 회사가 커진 다음에도 이런 일을 했던 대표님들이 또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가다를. 설명회를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한 거예요.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한 달 반 정도 제가 시간을 완전히 태웠는데도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좌절했죠. 그때 왜냐면은 그 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저랑 동업하는 형이랑 같이 22층부터 1층까지 아파트 몇 채를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전단지를 막 돌리면서 그렇게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온 설명회가 두세 번의 설명회를 했는데도 전환율이 0%가 나오니까 좀 좌절했던 기억이 있고 또 뭐 종종 이제 학부모님께서 뭐 우리 아이 뭐 집까지 좀 태워주면 안 되냐 그래서 가끔씩 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초반에는 이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뭐 한 30분 차 타고 이제 가가지고 막 태워줄 때도 있고 그랬던 또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거의 청소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업을 할 때. 그리고 청소를 하러 가야 되는데 막 코로나 걸리고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게 나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육체 노동을 좀 좋아해서 너무 즐겁게 했어요.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을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사실 계약을 따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DB도 없고 어떤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도 이제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들어가 보면 거기에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전화번호가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막무가내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을 이제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전화번호 한 200개 정도를 다 엑셀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그냥 전화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기꾼 바라보듯이 보는 사람도 진짜 되게 많았던 것 같고 한 100명 정도 전화를 하니까 그래도 한 5명 정도는 저희 사무실로 와가지고 미팅을 하겠다는 이제 사람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 방법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냥 초반에 이제 리스크 없이 창업하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제 전화해보고 영업하는 방식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또 한 가지 정말 큰 이유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은 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럼 소시오패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간혹 난 독고다이야, 난 마이웨이에 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도 다 눈치 보고 다 의식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말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면. 그런 차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창업을 못하게 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부분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중에 창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창업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창업을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다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고서 또 인사이트를 얻고 막 창업을 해야지 마음을 먹더라도 다시 또 친구들이랑 막 얘기해보고 또 내가 가장 한 달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뭐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부모님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다시 원래대로의 사고에 갇히게 돼요. 왜냐면 분명히 저 영상 볼 때는 창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내 원래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야 창업은 이래 이래서 안 돼. 그거 너 역량 있어? 너 그 역량 없잖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그거 너 돈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빚진다? 너 빚져가지고 나중에 거리에 나앉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라면 내 주변에 100명 중 99명이 그렇게 부정을 하는 창업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다면 저는 어느 누구도 그 환경을 깨고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거기에 수긍하게 되고 결국 아 맞아 창업은 역시 그랬지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창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저란 사람이 조금 그렇긴 한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또 하는 거냐? 갑자기 또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되게 생뚱맞다. 뭐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래서 나 지금 갑자기 온라인 사업 시작을 해. 그러니까 온라인을 한다고? 왜 갑자기? 뭐 이런 어떤 되게 의아한 반응들? 네, 그런 반응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반대나 부정적인 반응이 되게 많았었죠. 그거 하면 좀 망하면 어떡하냐 뭐 그런 반응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천안에서 장사를 했었을 때 어머님과 같이 했었었고 어머님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엄마랑 갈등이 많았었는데 그 갈등의 주된 원인이 어머니께서 쉽게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막 많이 도와주셨었고 근데 저는 반대로 제 혼자 해보고 싶다. 이거 어차피 내가 뭐 겪어야 될 일인데 이렇게 갈등이 있었었는데 여기 와서는 제가 혼자 다 한 거잖아요. 혼자 다 했고 혼자 했는데도 사람들이 맛있다 해주고 뭐 등등 성과도 좋게 나오니까 어머님께서 이제는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너 잘하네 이러고. 그게 가장 좀 기뻤습니다. 직장에서 제가 창업을 한다고 이제 퇴사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네가 회사에 있으니까 그나마 그만큼 성과를 낸 거지 나가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고요. 그 나가면 금방 망할 거야. 뭐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 가족들한테는 이제 굳이 왜 그런 이제 힘들고 위험한 길을 이제 가려고 하냐 하면서 반대를 많이 이제 반대하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걸 내가 갔다가 잘 안 돼서 좀 더 안 좋게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실제 걱정도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창업 부트캠프 들으면서 나 같은 이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내 주변에는 소수밖에 없지만 이 시장에는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자기 길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 창업자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약간 그 혼자 있으면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이고 내가 뭔가 특별한 비정상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이 창업
창업을 꿈꾸는 대표님들이 모여있는 이 커뮤니티 안에 있으면 엄청 힘이 나고 서로 이제 응원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창업을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환경을 먼저 바꿔라. 그리고 그 환경 중에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뭐 손절하라, 기존에 알던 사람, 뭐 창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부모님 막 손절해라, 막 이런 의절해라 이런 게 아니라 단지 그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굉장히 축소해서 세이브한 시간들을 창업을 도전하는 사람들도 다 채워놓는 거예요. 창업을 이미 막 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고 창업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창업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100명 중 99명을 다 채워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맞아, 야, 창업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나 빼고 다 하고 있잖아. 내 주변 사람들 지금 쟤도 하고 있고 얘도 하고 있고 얘도 하고 있으니까 창업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히고 그 창업이라는 것에 대한 허들이 엄청나게 낮아진단 말이에요. 심리적 장벽들이. 저도 그래서 제가 대학교 초반 때 어떤 것들을 했었냐면요, 사실 제 가족 친인척 포함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 중에서도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20살 초반 때에는 창업을 물어볼 사람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20살 초반 때 어느 누구보다 대외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창업 관련한 모임이나 창업 관련한 어떤 대회나 창업 관련한 해커톤이나 정부 지원 사업이나 세미나나 이런 거 있으면 항상 갔고요. 그래서 명함을 하나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제 캐리커처를 넣은 명함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막 드리면서 이제 막 창업하는 분들이랑 친해지려고 막 이런 과정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대 중후반부터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창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되니까 창업이 너무 당연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내 주변 사람들 100명 중 99명이 다 창업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면 내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창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심리적 장벽이 나를 이 창업 못하게 계속 막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심리적 장벽을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창업하는 사람들로 내 주변 100명 중 99명을 채워넣는 거. 이것만 해도 아마 창업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그냥 마구마구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 창업하신 이 교육생분들도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계세요. 사실 저는 진짜로 진짜 너무 답답했거든요. 정말 많은 대중들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고 있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창업은 특출난 사람만 해야 되는 거야. 창업은 엄청나게 큰 리스크를 짊어져야 돼. 창업은 취업같이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너가 인생을 배팅하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이런 얘기들이 이 시장에 그리고 대중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창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극단적으로는 일부러 소수의 어떤 상위 계층이 이런 거짓말을 일부러 퍼뜨리고 일부러 대중적인 가스라이팅을 한 거 아닐까? 창업을 못하게끔. 왜냐면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도 생각하는 게 산업혁명 이후에는 사실 우리 회사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부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했거든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모두가 막 다 창업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 말고 오히려 회사에 들어가서 그 부품의 역할로서 바퀴를 하나씩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형 인간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창업형 인간이 아닌 회사형 인간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가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가설검증 실험을 해서 스스로의 소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역량은 여태까지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보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기업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했고 일꾼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자리 잡았던 것 뿐이고 그로 인해서 창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밑으로 들어가면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40년 전, 50년 전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본격적으로 경제활동하던 시대를 다시 돌아가면은 그때는 오히려 회사에 취업하는 게 당연하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저작거리에 나가서 뭔가를 팔아야 되던 시대였어요. 누구나 뭔가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해야 되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집에서 집신이라도 만들어서 젓갈이라도 만들어서 저작거리 오프라인 장터에 나가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고 그걸로 경제활동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하던 시대였고 그 아이들도 같이 따라 나와서 엄마가 어떻게 파는지 할머니가 어떻게 파는지 보면서 또 창업을 자연스럽게 배우던 시대가 있었죠. 실제로 과거에는. 근데 그 시기를 거쳐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직장 간다고 해서 직장 따라가서 뭐 직장 배운다 뭐 이런 개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창업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이런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시대에서 우리는 살았던 거죠. 지금 20대, 30대, 40대까지 포함해서.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인구 절벽이 코앞에 와 있고 또 AI가 모든 사람들의 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다시 예전으로 회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창업을 해야 되고 모두가 뭔가를 팔아야 되고, 단지 달라진 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오프라인 저작거리가 아니라 오프라인 장터에 나가서 뭔가를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장터, 온라인 저작거리에서 누구나 뭔가를 팔아야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팔아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팔아보는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진로가 되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채 5년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평범한 사람들을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는 건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돼야만 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만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출난 사람만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해서 특출나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템과 아이디어가 없어도 누구나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통해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본력을 크게 들이지 않고 큰 자본과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저자본으로 작은 시간 안에서 빠르게 시장을 검증해보고 고객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창업 실험을 반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죠.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이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 넥스트러너스라는 회사를 키워갈 거고, 그 과정 중에서 정말 많은 이제 창업 인재들이 만들어질 거고, 또 그런 과정들에서 저희 회사가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